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등어깨가 가만히 있어도 저는 느낌이 나는 건 왜 그럴까요? 목 디스크는 없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뭐 때문에 그런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평소 팔과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일단은 보세요. 절인데 일단 절인 거든 통증이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저려요가 있고요. 뭐 특정 동작, 특정 움직임에서 아파요, 저려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더 심합니까? 1번이 더 안 좋은 거예요? 2번이 안 좋은 거예요? 1번이 훨씬 안 좋은 거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아파요, 저려요는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이 뭐냐면 저려요는 신경통까지 갔을 뿐이지 원인적으로 기능적으로 접근하면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것도 등어깨의 그 특정 근육, 특정 특정 근육이 과사용 보상작용이 일어난 거야. 그 말은 뭐다? 이거는 이제 근육으로 해석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관절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뭐야? 관절, 뼈들이 뭔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 제자리에 있지 않다. 뭐가 딴 자리에 있는 거지. 근육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신경이 눌리고 근육이 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정상적으로 그 보상작용 패턴의 원인,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된다는 말은 선생님이 지금 어깨 주변 근육의 기능이 고장났다. 고장나서 특정 근육이 과사용되면서 저림까지 간 거야. 저리는 위치는, 그러니까 과사용되는 위치는 조금 다르겠죠. 앞이 과사용될 수도 있고, 옆이 과사용될 수도 있고, 전부 다 과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깨 주변 근육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팔하고 어깨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아주 아주 높은 99.9% 확률로 어깨가 고장 나 있어요. 검사해보면은. 근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는 몰라요. 검사해봐야 합니다. 움직여봐야 알아요. 분명히 움직였을 때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해요. 근육 기능의 정상화. 그래서 뭔가 과사형 패턴이 해결이 돼야 저린 게 없어집니다. 근데 보통은 과사형 패턴에서는 바로 저림이 나타나지 않고 과긴장, 뻣뻣해요, 굳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무거워요, 이런 느낌이 가는데 그게 저림까지 갔다는 말은 진행이 더 된 겁니다. 양상이 바뀐 게 아니고 진행이 더 된 거기 때문에 어깨 근육을 고쳐야 됩니다. 고친다는 거는 막 염증에 풀어란 말이 아니고 각 어깨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목 디스크가 없으니까 거의 100%지.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됐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어디를 과하게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어깨 제어 루틴에서도 올려드렸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정거근 고장 났을 거고 견갑하근 고장 났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마 극하근도 고장 났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골반까지 보면은 장요근이랑 이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보세요. 얘들을 정상 작동시켜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장요근 마사지 구입해서 해봤는데 왼쪽 할 때 통증이 더 심하고 골반이랑 허리까지 이어서 통증이 있더라고요. 왼쪽 장요근이 과사용되고 있어요. 하고 나서 걸을 때마다 왼쪽 허리가 뒤틀린 것처럼 통증이 있다가 자고 일어나니 그 후로는 괜찮았는데 위치를 잘못 잡은 거. 일단은요, 장요근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푼 적 없는 사람은요, 엄청 아파요. 제가 계속 말해요. 엄청 아픕니다. 근데 처음에는 풀고 나면은 2, 3일까지 근육통처럼 와요. 근데 그 다음에 알아서 좀 풀립니다. 그래서 풀수록 점점점 풀려가면은 그냥 잘 잡은 겁니다. 근데 뭔가 더 아파져. 그러면은 위치를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너무 강하게 했거나 너무 오래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거 풀 때 15초만 풀라 하는 게 길게 풀면 너무 아픈 근육은 그 푸는 행위만으로도 근육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짧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면은 잘 잡은 겁니다. 막 장이 꼬일 것 같아요. 막 다 저리고 다 괜찮아요.
그냥 그만큼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 회원님이신데 오른쪽 발바닥에 모래 바른 느낌이라고 하시거든요. 체형 평가 시 오른쪽 고관절이 다 약해요. 그래서 코어와 오른쪽 고관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래 바른 느낌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요. 그리고 어깨 오른쪽 팔은 50견으로 팔이 안 올라가세요. 자, 일단 어깨는 패스. 그러니까 지금 볼 게 아니죠. 일단은 요거부터 봐야 되는데 모래 바른 느낌이라고 하니까 이 감각입니다. 감각 이상인데 감각이 예민한 경우도 있고요. 둔감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고장 난 거야. 고장의 입장에서 어차피 매한가지니까 결국 고관절, 무릎, 발목, 발이 다 정상적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세팅이 돼야 제대로 되는 느낌이니까 우선은 그 발바닥 바른 느낌 자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마 과사형 패턴이 오래되면은 예민한 게 아니라 둔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바닥 이완은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고관절, 무릎, 발목에 대한 이 하지 세팅이죠. 하지에 대한 안정화죠. 안정화 세팅을 다 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 고관절 세팅이 덜 되면은 발바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저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 똑같아요. 그냥 위에서 고장 난 거기 때문에 위에서 싹 다 고치는 걸로 가야 되고 발바닥이 해도 왜 안 좋아지지라는 의문점은 언제 가야 되냐면요. 한 다리로 세팅까지 다 그러니까 발까지 다 세팅, 발바닥 말고 완료했는데도 여전하다면은 그때 다른 접근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까지 못 가. 이까지 가면 재활 끝난 거야. 사실 이까지 가면 거의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코어 고관절 운동을 하고 있으신다니까 안 끝났잖아. 한참 걸립니다. 누워서 서서 두 다리, 서서 한 다리까지 가야 돼요. 그까지 갔는데도 만약에 발바닥이 여전해요. 발바닥이 풀었어. 그러면 재활로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들어 거의 다 되니까. 그래서 고까지 들어가야 발바닥이 되냐 안 되나 의문점은 그때 가지세요. 직장,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앉아있을 때 항상 왼쪽 힙, 오른쪽 힙 8대입니다. 오른쪽 힘이 안 들어가요. 정신 차리고 다시 자세를 잡아도 금방 다시 왼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럼 오른쪽 고관절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운동을 해도 왼쪽 허리만 확실히 들어가는데 그 원인이 무게 중심 왼쪽으로 쏠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 힙을 보기 전에 고관절부터 봐야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선생님, 힙이 고관절입니다. 힙이 고관절이고, 자, 요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힙 조인트를 하잖아요. 힙 조인트가 고관절입니다. 골반하고 고관절을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대충 그릴게요. 요렇게 나비 모양에 있으면은, 야, 이 그림 너무 못 그렸는데. 다시 할게요. 어, 자, 요렇게 치스게, 여기 골반이고요. 요쪽에 고관절이, 요쪽에 허벅지 뼈가 박혀 있죠. 박혀 있죠. 여기서, 여기가 고관절입니다. 허벅지 뼈와 골반이 연결되는 관절. 그다음 얘는 골반입니다. 골반. 그러면은 지금 힙이 무게 중심 차이가 있는 거는 다 문제가 있는 거야. 물론 고관절과 골반에 대한 평가를 각각 할 수 있으면은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두 개 답니다. 고관절, 골반 다 봐야 돼요. 무게 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세팅 안 된 거니까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첨언을 하자면 보세요. 앉아 있을 때 불균형 있죠. 보세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도 운동 서서 하겠죠. 서서도 불균형이 있죠. 그럼 앉아서 서서 못 합니다. 누워서부터 가야 돼요. 누워서 앉아서 서서입니다. 누워서 먼저 잡아야 돼요. 순서를 앉아서 서서는 안 잡힙니다. 자, 5번 볼까요? 허리 디스크 수술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으면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고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이거는 아주 쉽죠. 이거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당연하죠. 허리 디스크 수술한 지 3개월 지난 사람 100명 갔다 오면요. 100명 다 상태가 달라요. 그 말은 뭐다? 그 사람에게 맞게. 그러니까 평가, 재평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 달라요. 공식 절대 없습니다. 공식은 없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골반 불균형과 어깨 불균형이 심해서 서 있을 때 어깨 높이가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고관절 굴곡도 거의 안 되고 골반 틀어짐도 심해요. 한 다리 런지도 거의 안 돼요.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자, 순서 알려드릴게요. 고관절, 자, 이렇게 설명돼. 다 풀어 설명드릴게요. 누워서 고관절, 골반, 코,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고관절, 골반, 코어, 서서 고관절, 골반, 코어를 어떻게 두 다리, 한 다리. 그다음에 이제 어깨 보면 거의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서는 접근 방향은 이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60대 마른 남성 회원분입니다. 스쿼트 시 왼쪽 무릎이 왼쪽 바깥쪽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고관절 내장 풀고 활성화 접근해야 아닙니다. 자, 푸는 거 하지 마세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푸는 거는요, 푸는 게 긴장이 확인이 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풀어가지고 조금 들어와 봤자 똑같이 풀립니다. 왜냐면 보세요. 박인장은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박인장 과사용은 보상작용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해진, 꺼진 근육을 정상화를 안 시키면은 백날 풀어도 백날 뭉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스쿼트 할 때 왼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진다는 말은 스쿼트 할 때 왼쪽 고관절이 바깥으로 외회전, 그냥 빠지는 외회전이죠. 외회전이 좋아서 외회전 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고관절이 빠져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의 고관절이 불안정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고관절에 대한 회전 움직임을 해서 정확하게 회전 움직임을 잡아야 됩니다. 회전을 잡고 그리고 골반도 빠져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골반도 잡아야 됩니다. 어차피 볼 거는 고관절하고 골반 항상 세트로 보는 거야. 요거를 보고 보는 겁니다. 그냥 회원님 무릎 바깥으로 빠지니까 안으로 넣을게요. 좋아요. 이뻐요. 사진 찍읍시다. 찰칵.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더 망가집니다. 자, 랩풀다운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작할 때 승모근이 아프다는 회원분이 있습니다. 광배근에도 힘이 잘 들어오고 잘 하는 걸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골반 중심을 보듯이 대각선 패턴으로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놓친 거야. 광배근에서 승모근 아프다는 거는요. 광배근에 힘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턱걸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랩풀다운 잡았다가 풀 때 이렇게 가는 거야. 턱걸이 할 때 요게 더 많이 나타나죠. 왜냐면 턱걸이 같은 게 강도가 높으니까. 내렸다가 지금 내렸으면 제가 랩풀 다운이니까 광배를 잡았단 말이야. 그럼 잡고 이게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게 힘이 딸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승모근에 힘이 빡 들어가죠. 보상작용이 아닙니다. 그냥 풀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랩풀 다운이 광배근 운동이잖아. 랩풀 다운이 광배근으로 내리는 동작인데 승모근으로 갈 리가 없지. 이거는 보상작용이 아니라 힘이 풀린 거예요. 이걸 아예 다르잖아. 예를 들면은 뭐 광배근을 랩풀 다운 하는데 광배근 대신에 기립근이 들어가 이건 보상작용이지. 뒤쪽에서 당기는데 뭔가 허리를 과하게 젖힌 거니까 이거는 보상작용인데 광배근 대신 승모근이 힘이 들어가는 거는 아예 광배근이 풀린 거예요. 광배근을 못 잡아주고 날개뼈가 아예 들린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게 날개뼈가 못 잡아준 거예요.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광배근이고요. 아예 재활 순으로 보면은 날개뼈 자체가 뒤쪽에서 세팅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광배근에 힘이 잘 들어오고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데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랩풀 다운을 하는데 광배근이 힘이 잘 들어오고 잘하면 승모근이 아플 리가 없잖아. 이미 랩풀 다운에서 승모근이 아프다는 결과값이 나온 거는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놓친 겁니다. 올라가는 동작에서 풀린 거예요. 이거는 놓쳤기 때문에 다시 관찰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놓친 거예요. 자,
누웠을 때 왼쪽 장요근이 뭉쳐서 근육이 느껴지는데, 굳어서 장요근을 풀어주고 운동 시켜주면은 괜찮으실까요? 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 하면 될까? 자, 이것도 답은 정했습니다. 해보세요. 평가 제품 해보면 되지. 그 해서 풀어만 줘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풀어도 여전히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풀어서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뭉쳐서 그렇게 됐던 거고, 풀어도 여전히 안 되면은 그 뭉친 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니까 또 찾아야지. 아시겠죠? 그냥 해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풀어도 안 된다. 풀었는데 여전히 약하면은 이제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10번 볼까요? 평소에 수영을 1시간씩 주 7일. 와, 빡셉니다. 주 증상은 왼쪽 견갑골근 부위가 항상 아프다고 합니다. 수영을 하면 아프지만 참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하시고. 자, 요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분명히 아파. 참고 한다. 자, 이건 딱 말하세요. 참고 하시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낫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할 때마다 무릎이 아파요. 근데 달리기를 참고 해. 이런 사람이 달리기 하는데 무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죽어도 안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 확실히 선 긋고 가야 됩니다. 저 아파도 해야 됩니다 하면은 내 손을 벗어난 거야. 그러다가 어깨 아작 나가지고 이제 아예 아무것도 못하면 그때 옵니다. 보통. 안 돼. 이거는 확실히 꺼야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아픈 동작 계속하는데 어떻게 나? 맞잖아. 계속 봅시다. 팔을 위로 들 때 견갑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지만 자극이 더 심하고 버드독 자세에서 왼팔만 올렸을 때는 괜찮다가 오른 다리까지 들면 아프다고 하네. 요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도 보세요. 팔만 올릴 땐 괜찮은데 오른 다리까지 들면은 뭐가 아프다는 것 자체가 고관절이랑 뭔가 연결성이 잘 안 되는 거겠죠. 뭔가 이 오른쪽 다리 들었을 때 뭔가 뭔가 자극이 갔다는 거잖아. 그럼 분명 오른쪽 고관절도 안 좋은 거지. 견갑 견갑 주변 근육을 풀어도 보고 선생님 영상에는 견갑 주변 운동도 쉽게 봤지만 통증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데 무엇을 놓쳤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저하는 영상 보고 시켰는데 안 되는 분들은 그 운동을 해도 효과가 아니라 그 운동을 잘못 시키고 있을 확률이 99.9%입니다. 이거는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를 건데 오늘 제가 어깨 강의했거든요.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아까 내외전 보여드렸죠. 그냥 겉으로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의 움직임에서 사용되는 근육을 정확하게 쓰는 것까지 만들어줘야 그 움직임에 의미가 있는데 그냥 따라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은 우선은 보시면은 팔 올렸을 때 아픈 정도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충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올리는 동작이 잘 안 되니까 지금 견갑 거근으로 넘어간 거는 상부 승모근도 못 쓰고 보통 정거근 못 쓰면은 상부 승모근으로 넘어가는데 그 상부 승모근도 고장 나면은 상부 승모근이 해야 되는 그 움직임을 견갑 거근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갑 거근이 계속 안 되지. 그리고 무슨 일상생활도 아프잖아. 근데 수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어깨 아파요. 저 팔만 들어도 아파요. 근데 주 7일 테니스 합니다. 나아요, 안 나아요? 죽어도 안 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고, 이거는 어깨 자체도 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고장 났어요. 다 고장 났어요. 다 고장 나서 제가, 그럼 뭐부터 한다면, 그 말했죠? 전극은 잡고, 견갑학은 잡고, 그렇죠? 전극은 잡고, 극하근도 잡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고관절도 맛이 갔잖아. 고관절 골반도 다 잡아야 됩니다. 싹 다 잡아야 좋아지지. 뭐 하나 가지고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다, 이미. 아시겠죠? 50분. 자, 그러면은 제가 체력상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라운드 숄더 효과적인 운동이라면
흉추 가동성, 회전 운동, 뭐 턱을 당기는 운동, 소형근 스트레칭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근육의 불균형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 운동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추신경계가 컨트롤하는 영역이라는데 운동에 대한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보내는 고유 수용 감각을 기르는 운동인 밸런스 운동이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요. 야, 이거 답변 긴데. 자, 간단하게 좀 풀어서 할게요. 보세요. 지금 이 딱 뉘앙스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뉘앙스고, 보세요. 지금 딱 이 뭘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신경으로 가고 있죠? 중추신경계를 고유 수용 감각 막 어려운 용어 막 나왔어. 막 엄청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그걸로 하는 동작이 결국 다 이런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필라테스 동작에 흉추 가동성 운동, 회전 운동, 턱 강경 다 있어요. 이 선생님들이 이게 약간 뭔가 지금 통합 운동 이런 뉘앙스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은 저는 막 중추신경계 운동 이런 거 따로 구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중추신경계 운동이 따로 있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는 못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중추신경계를 컨트롤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이 모르겠는데 지금 그 너무 이게 공부를 하시다가 선생님도 이런 경우사 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라운드 숄더 하는데 밸런스 운동을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지금 선생님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 꽂혀가지고 밸런스로 갔는데 고유 수용성 감각 중에서 밸런스 운동이 있는 겁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이 밸런스 운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러면은 작살 납니다. 이거는 제가 중추신경계 말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밸런스 운동과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요거 두 개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대학생 패턴 많이 말씀드리죠. 자, 자, 보세요. 왼쪽 어깨 마트에 갔어요. 그럼 오른쪽 고관절 마트에 갔거든요. 그럼 대각선 패턴에 칩시다. 그럼 오른쪽 고관절부터 잡아야 되죠. 그러면 오른쪽 고관부터 잡아야 되니까, 자, 오른쪽 고관절의 기능을 올리는 밸런스 운동. 자, 보습을 위해서 밸런스 운동 하자. 이러는 순간 작살 나는 겁니다. 오른쪽 고관절이 풀린 거는요, 다 풀렸단 말이야. 밸런스 운동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요, 이미 고관절이 정상이고 기능이 좋은 사람이 밸런스 운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막 이상하게 신경계하고 고유 뭐 뇌 이렇게 빠지면요.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간다고. 작살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이렇게 대각선 패턴 망가진 사람들 밸런스 운동 시키는 순간 고관절 작살나고 어깨 작살납니다. 다 작살내서 지금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 해석을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이론만 포장해 놓고 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밸런스 운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보면 못해요. 해보면은 그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해보고 재평가해보면요 안 좋아져요. 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만 그럴싸하게 하면은 그래 이거는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뇌를 자극 어쩌고저쩌고 포장만 이빠이 해놓고 정작 그 디테일한 운동을 못 시킨다니까.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테스도 필라테스는 협응이죠. 근육을 하나하나 고립해서 쓰는 동작이 아닙니다. 동작 자체가 근육의 분류가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뭐 가슴 운동, 어깨 운동, 힙 운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죠. 애초에 분류 체계 자체가 체계 자체가 전체적인 앞, 옆, 뒤라든지 이렇게 통합적인 움직임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능적인 운동이지만 하나하나 다 망가지고 풀린 사람들은 못해요. 그게 어려워요. 재활 단계에서의 동작이 아니라 기능적인 각각의 근육이 다 정상 작동이 됐을 때 이거를 기능적으로 협응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라테스 동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보통 재활 어깨 아프고 뭐 관절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동작 자체가 전신 운동인데 뭐 후면이라 칠게요. 고관절 후면도 쓰고 허리에 대한 후면도 쓰고 등도 쓰고 그다음 만세하니까 어깨 후면도
다 쓰는 이렇게 뒤로 쭉 뻗는 동작이라 칠게요. 그러면은 이 동작을 동시에 사용하는 움직임을 만들려면 고관절도 제대로 쓰고 허리도 제대로 쓰고 등도 제대로 쓰고 어깨도 제대로 써야 동작이 완성되잖아. 여기서 고관절 빵꾸 났다. 그럼 허리로 과하게 쓴다고. 보상작용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필라테스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재활 단계에서 못합니다. 못해요. 어려워서. 아시겠죠? 이거를 제 말하는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활해서 못 쓴다는 거예요. 다 정상적이고 잘 쓰는 사람들이 요거까지 또 협응까지 하면은 훨씬 더 기능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완전히 근육이 고장이 나고 어디가 아파서 이제 완전 이제 고장 났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동작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11번 질문하신 선생님은 이 운동에 대한 해석을요, 재활 단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핀트 잘못 맞추면은 진짜 아작납니다. 지금 저한테 이거 밸런스 운동 시켜가지고 아작나서 온 사람들이 진짜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론을 위한 실전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전에 써먹는 게 중요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마 제 그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아마 지금 저보다 빡센 케이스를 많이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시키는 운동은 다 뭐 하냐면요. 그냥 하나하나 잡아요. 그냥. 뭐 중추신경계 어쩌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하나하나만 잘 세팅되면 그냥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강의도 그렇고 제 모든 강의에서 막 뇌, 막 고유, 막 이런 거 용어를 안 쓰는 이유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저는 잘 모르고 그런 어렵게 접근 안 해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용어를 안 쓰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공부할 때는 다 했겠지. 근데 막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경험은 막 해가지고 막 해석은 기똥찬데 실제로 해보면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그 방향을 너무 지금 산으로 갔어요. 이거는 이거대로 보셔야 됩니다. 재활 영역에서는 아니에요. 요거는 오히려 퍼포먼스, 기능성 운동 수준으로 넘어갔을 때 요런 그 밸런스 운동이라든지 요런 걸 가는 거지 재활 단계에서는 아니고요. 체형에서도 아닙니다. 체형에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선생님이 이런 교정 운동의 한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를 중추신경계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잘못 시켜서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근육의 불균형을 잡는 거는 맞지. 제가 하는 건 저 근육 불균형밖에 안 해요, 저는. 이 단어가 근육의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틀린 게 아니라 근육의 불균형을 이걸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할 때 이런 거 절대 안 시킵니다. 제가 할 때 이거 재활 제가 어깨 케이스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단 한 번도 이걸로 어깨 재활한 적 없어요. 라운드 숄더 교정할 때 이거 쓴 적이 없어요. 이게 틀린 거지 근육의 불균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은 근육의 불균형이 아니구나. 근육을 잡는 게 아니라 뇌를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핀트를 놓친다니까. 그게 아니라 근육의 불균형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왜 또 제가 또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방식 아니더라도요. 그 케이스를 보여주는 분들이 있죠. 유튜브는 인스타든. 케이스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막 도수치로 뭐 뼈를 잡는 것도 뼈를 바바바바바박 해도 그거를 진짜로 제대로 된 재활 케이스의 비포 애프터로 보여준다. 그럼 저는 그거는 분명히 좋은 재활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막 이론은 기똥차 막 오만 때만 어려운 말이 있고 오만 때만 다 나와. 근데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 없어. 그럼 다 거릅니다. 당연하잖아.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어깨 라운드 숄더 할까요? 내가 진짜 라운드 숄더를 뭐 10분 만에 고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러분 라운드 숄더 고칩니다. 이거 하겠어요? 아니면 라운드 숄더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그냥 고치는 거 바로 보여주겠어요? 당연히 보여주겠지. 당연한 거잖아. 근데 본인이 나와서 말은 기똥차게 하는데 실제로 보여주는 거 한 개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사자 냄새가 난다 보는 거죠. 뭐 이제 보여주기 싫어서 안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나와서 이거 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못 보여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걸러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비포 애프터에 대한 케이스를 좀 잘 보세요. 케이스가 없는 거는 아예 걸으면 되고 케이스를 보여주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건지. 왜냐면 진짜 택도 아닌 건데 이거 비포 애프터라고 올리는 경우도 예전에 본 적 있어요. 그거는 뭐 선생님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바로 감별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셔가지고 공부의 방향성을 왜 하냐면 이 뇌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것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엄청 많은데 정작 실전에 써먹을 거는 코딱지밖에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코딱지인데 코딱지에다가 포장을 막 이빨 이만큼 포장한 거야. 사실 코딱지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돈 많이 날렸습니다. 코딱지니까 코딱지인지 몰랐지. 그래서 그런 거를 케이스로 꼭 구분을 하셔라. 그래서 그 뇌 같은 거, 아까도 말씀드린 뇌는 저는 몰라요. 몰라서 판단할 수 없지만 몰라도 저 정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저의 수준만큼은 할 수 있고,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나려면은 뇌까지 하면은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강의 들어도 됩니다. 저도 그런 강의 있으면 찾아 들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